에, 그 헤비듀티 2부입니다. 일부 성황리에 그 저기 노 선생님께서 출연하셔서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소리가 나왔죠. 그 호응도 나왔고 이제 머리 긴 아저씨 나오지 말라 하는 얘기 나왔는데 네 꿋꿋이 출연했습니다. 꿋꿋이 출연했어. 일단은 노 선생님은 다음 컨텐츠에 나와야 되고 쟤도 제 거 소개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나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냥 그래서 어쨌든 무시하고 나왔는데 어 일단 제가 생각하는 헤비듀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그 노 선생님이 나온 거는 이제 세트업을 했다가 해서 환 착장을 했다가 보여줬잖아요. 저는 이제 그 밀리터리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헤비듀티는 그 밀리터리하고 그다음에 사실 아웃도어예요. 두 개예요. 그 아웃도어도 그 당시에 이미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웃도어하고 밀리터리 두 개를 갖다가 헤비듀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아웃도어 라인업이 그렇게 강력하진 않아가지고 이제 밀리터리 라인 쪽으로 갖다가 뒤에 있는 아이템들 갖다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갖다가 이제 쭉 어느 정도 비슷한 연도들로 해서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웃도어가 이제 헤비듀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웃도어는 그 어떤 장르보다 먼저 앞서는 그 원단들이나 그 테크니컬한 그런 걸 사용을 하거든요. 테크니컬한 원단과 테크니컬한 뭐 이제 부품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웃도어를 갖다가 헤비듀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밀리터리도 역시 그 마찬가지로 그 전투를 할 수 있게끔 그 신체를 갖다 유지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내구성도 필요하고 기능적인 성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밀리터리야말로 헤비듀티에 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터리 이제 저희가 매장에 있는 거 위주로 일단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밀리터리 아이템들이 더 있고 또 제가 이제 밀리터리 이제 오타쿠가 아니다 보니까 밀리터리 채널을 이제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알고 계신 것보다 이제 수준이 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도 이 버벅이는 거 지금 이거 두 번 찍는 거거든요. 그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첫 번째로 했다 저희가 보여드릴 상품 중에 이게 맨 앞에 있는 이유는 사실 이거하고 거의 동년 아니면 이게 좀 더 빠를 것 같기도 한데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플러스의 윈터 에비에이터 베스트입니다. 윈터 에비에이터 베스트 플러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는 제품이에요. 윈터 에비에이터 베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에비에이터가 착용을 했던 베스트라는 설정인데 그냥 일반적인 밀리터리 그 보급품이 아니라 그 민간에서 나왔던 제품들에서 나왔던 디자인을 파생한 제품이 거기서 파생된 제품이고 플러스 디자인 요소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정통 완벽하게 똑같은 상품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팔이 달려 있거나 이런 식으로 갖다 된 거고, 이건 약간 모터사이클 자켓 베스트 같은 그 디테일을 갖고 있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게 근데 모터사이클 자켓도 이제 밀리터리에서 온 거기 때문에 또 그 뭐 양쪽에서 이제 어느 게 먼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이런 곡선 가진 거는 이제 예전에 1차 세계대전이랑 그 이전에도 이런 디자인을 갖다 만들어지는 옷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옷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베스트의 특징은 이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요 플랩, 여기 붙는 거, 그리고 요 안쪽으로 갖다가 이렇게 지퍼가 있고, 요게 이제 이 베스트의 가장 큰 디자인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없으면 사실 그냥 일반적인 베스트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요게 있음으로 해서 이 디자인적인 완성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포켓, 요 포켓에 그리고 있는 이 곡선도 이쁘게 만들어졌고, 요거는 이제 플러스 특유의 그 정글 클로스, 헤비웨이트 정글 클로스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알파카 울 블렌디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겉이 바람을 완전히 막고 안에 알파카가 보온을 하고 이 사이에 플란넬 셔츠의 원단에 쓰이는 플란넬이 있습니다. 코튼 원단이 그게 하나가 더 있으면서 방어막 양쪽으로 다 방어막을 완벽하게 만드는 3중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글 클래스가 바람을 막고 습기가 있으면은 팽창을 하면서 습기와 바람을 또 막기도 하거든요. 그 요소가 있고 안에서 이렇게 또 그 이제 보호하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되게 대단히 높은 그 보온 도구 중에 하나인 거죠. 보온 의류인데 여기는 이 베스트의 존재 이유는 사실 원래 만들어진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가죽 자켓을 좀 더 오랫동안 입을 수 있도록 가죽 자켓 위에 이제 밀착시켜서 꽉 밀착을 시켜서 입으면 보온성이 올라가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베스트입니다. 요 베스트 사이즈 선택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너무 불편해, 이제 좀 더 큰 거 입을래,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너무 불편하시면 당연히 그걸 추천을 드리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이 베스트는 밀착을 해야지 보온성이 올라가요. 꽉 해서 이 지퍼가 올라갔을 때 내가 죽을 정도는 아닌 정도, 그냥 입을 수 있을 정도만 지퍼가 올라가면은 그렇게 입는 게 맞습니다, 이걸. 그리고 이거 뒤에 이렇게 라이더들을 혹시 모르니까 이제 카고 포켓이 있어요. 이렇게. 원래는 계속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고 올해의 컬러로 왔다가 레드 브라운 컬러로 해서 출시가 됐습니다. 또 프릴러스 제품인데, 프릴러스를 의도적으로 뭐 홍보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프릴러스가 워낙 잘 만드니까 계속 나오는 거고, 이 제품은 이런 오리지널 제품은 없습니다. 이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프릴러스의 오리지널이고요. 요거의 이제 파생, 이거의 오리지널을 이제 인스피레이션이 있었던 제품은 그 A1 자켓입니다. A1 자켓. 이제 그 가죽류 자켓 중에서는 첫 번째로 사용되었으니까 A1 자켓. 이게 A1 자켓이 1차 세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 그 사이에서 계속 나왔던 제품인데, 이 제품의 특징은 이 A2랑 다르게 버튼식으로 갖다가 잠글 수 있고 칼라에 이런 립으로 갖다가 처리를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다르고요. 가죽인데 가죽 부분이 이제 A2 같은 경우는 호사이드 가죽을 사용을 했는데, A1 같은 경우는 호사이드 버전도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케이프 스킨이라고 해가지고 사냥 가죽이라고 해가지고 양이랑 좀 달라요. 양이랑 염소의 중간에 담겨 있는 그런데, 이제 남아프리카 케이프,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있는 그 희왕봉에 있는 서만 있는 사냥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라는 설도 있고 많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트맨은 지금 케이프 스킨으로만 아직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A1은 이제 일본에서 제작되는 A1들은 대부분 다 호사이드로 왔다가 해석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오리지널도 여러 가지로 이제 파생돼서 계속, 그때 당시에는 뭐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걸 저렇게 만들어야 돼, 이게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던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막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A1은 그랬던 자켓이고,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큰 디테일적 특징은 버튼을 사용했다라는 제품, 이거 버튼과 이 렉을 갖다가 립을 사용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는 이걸 가지고 재해석을 한 겁니다. 이런 디자인으로 갖다가 이제 그 럼버맨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숲에서 일하시는 그레이트 레이스가 약간 그런 쪽 옷이니까 이제 포레스트맨들이 사용을 했던 자켓이다라고 설정을 든 거고, 겉감을 갖다 울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나무로 된 이제 버튼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이 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리티시 그 울을 사용한 건데, 작년에도 나왔었죠. 그리즐리 자켓으로 갖다가 똑같은 그 울을 사용해서 약간 포근포근한 트위드 제품의 울을 갖다가 만든 거고요. 굉장히 트위드인데도 까칠함이 없이 부드럽게 표면에 닿는 되게 이제 상위 클래스의 울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 그 만들어진 단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너트나무가 굉장히 비싸요. 뭐 좀 이제 뭐 인테리어 쪽이시나 아니면 이제 부품 쪽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게 이제 그 너트 단추가 진짜 비싸고, 이걸 다시 연마를 한 다음에 그레이트 레이스가 레이저로 갖다 각인이 돼 있는 제품입니다. 안쪽도 이중지렀다가 이제 커지 원단이 들어가 있어서 일정의 보온 작용을 또 하고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매니저가 워낙 좋아해서 그리즐리도 갖고 있고 이 스카치 자켓도 갖고 있는데, 어떠세요? 저는 원단감도 되게 특이하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레이트 레이스 단추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만족도가 높은데, 그리즐리랑 이제 A1이랑 활용도로 따진다면 전 사실 A1이 조금 더 이번에 나온 게 좀 더 그러니까 이쁘다고 그리즐리는 생각합니다. 안 입은 지 꽤 됐네. 이 스카짓이란 이름을 갖다 붙은 자켓이고요. 이 스카짓이라고 이름 붙은 이유는 위키피디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볼 수 있고, 콜로라도가 아니고 워싱턴주로 가는 겁니다.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 그 워싱턴 DC가 아니라 그쪽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네, 브리티시 콜롬비아랑 워싱턴입니다. 캐나다랑 미국을 흐르는 강이고요. 그렇습니다. 북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강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자켓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탱커. 요거는 이제 우리 그 노 선생님께서 지난 헤비듀티 일부 시간에 착용을 하시고 계셨던 자켓인데 탱커 자켓입니다. 이상하게 그 커스텀이 안 돼 있던 무지가 나중에 왔는데 그 왜 나중에 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지? 왜 나중에 왔는지도 모르겠어. 그 제품이 더 먼저 소진이 되고 커스텀이 오히려 소진이 조금 늦는 케이스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괜찮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서 그런가? 이게 나이스터라고 하는 그 특작대의 그 와펜인데 요 자켓은 정확하게 이제 모든 분들 알기 때문에 윈터 컴뱃 자켓이죠? 일명 탱커 자켓으로 불리는 자켓입니다. 이유는 이거는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굉장히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했고 다양한 유류들이 필요했고 다양한 환경에 사용되는 제품들이 필요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게 이 제품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의 한국보다도 거기가 추웠는지는 제가 역사적으로는 확실치는 않는데 그때 당시 거기가 많이 추웠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한 의류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나온 자켓들은 지금 한국에서 입으면은 얼어 죽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중에 이제 전차병들이 안에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독일 나치들이랑 그 타이거 탱크라고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괴물이랑 싸워야 됐었잖아요. 어차피 미국 탱크랑 이제 부딪히는데 그래서 전차병들이 전차를 많이 생산했어요. 타이거 탱크보다 많이 생산해서 수적으로 압박을 갖다 이겨내려고 했던 건데 그때 이제 그 겨울에 좀 더 간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되어서 나오진 자켓이 이 윈터 컴뱃 자켓, 탱커 자켓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제품은 2세대 제품이고 1세대 제품은 포켓을 이쪽으로 이렇게 넣는 구조로 되어 있고 2세대는 슬래시 포켓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요소고 우리가 이 자켓에 가장 친숙한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영화가 그 첫 번째가 택시 드라이버 자켓이 있고 택시 드라이버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착용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킹콩 써 있는 거 그거가 이제 그 유명하죠. 그걸 갖다가 아주 몇 년 동안 계속 우려보면서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대단히 이제 훌륭하신 분이 만드신 브랜드인데 계속 만들더라고. 택시 드라이버 탱커 자켓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엄청 최근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만들어졌던 전쟁 영화였던 퓨리 전차 영화였죠. 전차가 이제 타이거 탱크랑 싸우는 전차 영화였는데 거기에서 그 브래드 피트가 입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자켓입니다. 그 자켓은 1세대 자켓입니다. 1세대 자켓이고 여기에 이제 탱크 그 분 부대가 들어 있었던 자켓이고요. 이 자켓의 특징은 탱크 자켓의 이 약간 기장하고 이 슬래시 포켓 변한 거 말고는 변한 없는데 이 부분은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이 액션 플리츠인데 이걸 굉장히 어깨끝부터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깊이도 달라요. 이렇게 여기서는 좀 깊이가 얕아지고 요걸 만든 이유는 탱크가 워낙 좁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4명이서 한 명은 조종하고 한 명은 이제 포 조준하고 한 명은 탄 넣고 한 명은 쏘고 이러는 그런 역할을 해서 한 4명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좁은 공간 4명이 다 들어가 있으면 이게 움직이는데 가동 범위가 안 나오잖아요. 가동 범위가 막 이런 큰 자켓 입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 자켓을 입고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아무런 저항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액션 플리츠가 깊게 들어가 있게 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A1 자켓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목 부분에 이렇게 립을 썼고 손목에도 밀스펙 립을 써서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게 했고 이 겉감을 갖다가 이제 그 트윌 계열로 갖다가 사용을 한 거고요. 안쪽은 금속 지퍼 안쪽으로 갖다가 윈드 플랩을 배치를 했어요. 윈드 플랩 배치해서 바람이 지퍼를 뚫고 들어가도 바로 살에 들어가지 않도록 고안을 한 거고 뒷면에도 이렇게 블랭킷을 뒀는데 헤비 블랭킷을 넣어서 울 블랭킷을 넣어서 여기 윈드 플랩을 뒀고 이런 식으로 갖다 보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헤비 블랭킷이거든요. 이게 한 28온스인가 32온스인가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만드는 자켓이죠.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육군에서는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와펜하고 이 네임택을 썼잖아요. 여기
이 네임택을 썼는데 이 와펜하고 네임택을 쓴 거는 공군이 미 육군 항공대입니다. 육군 항공대고 그 당시에는 공군이 없었기 때문에 육군 편지 안에 공군이 있었어요. 그게 육군 항공대인데 거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이 육군 전차병한테 그 보급된 자켓을 따로 구해서 자기네 부대 마크와 자기 소속 이름을 갖다가 쓰고 뒤에다가 이제 로즈 아트를 했던 흔적입니다. 여기 써있죠. 테네시 리치 런너. 이거 제가 이제 다 썼던 건데 이걸 기억을 못하고 있네. 이건 이제 그 아까 탱커 자켓 그대로 했고 코튼 튜를 사용했고 26온스의 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 26온스의 울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이 자켓의 컨셉이 이제 당시 육군 항공대대 승무원이 당시 탱커젯을 착용하고 자신의 소속 부대와 비행기의 노즈 아트를 프린팅했다. 라고 해서 이 야간 전투 비행대예요. 제 422 야간 전투. 그래서 얘가 박쥐예요. 이 박쥐. 이거 이제 은근히 많이 나올 건데 이게 실제로 있는 그 노즈 소속 부대의 인시그니아거든요. 노스로 P-62 블랙 위도의 야간 전투기에 배치된 미국 공군의 최초 비행대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자켓은 M1947 오버파카입니다. 두둥. 지금 이제 프릴러스 제품입니다. 프릴러스 제품이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알려져 있는 걸로는 장진호 파카라고 하는 자켓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별명이 장진호고 그 이제 일종의 프로덕션 넘버는 M1947입니다. 47년에 기획이 됐던 제품이고요. 근데 장진호 전투는 47년이 아니잖아요. 요거가 만들어진 왜 1947이었냐면 이때 이미 기획이 돼 있었는데 사용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제 기획은 돼 있었던 거지만 근데 이제 미군이 한국을 도와서 한국전쟁에 투입이 돼가지고 6.25 전쟁 때 투입이 돼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가지고 밀어내서 올라갔는데 이제 북한 이제 국토를 수복을 한 거죠. 그래서 북한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중공군이 개마고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이제 격전이 붙은 지역 중에 하나가 장진호입니다. 근데 장진호가 미군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추웠던 거야. 실제로도 어마어마하게 추웠다고 해요. 그 지금 우리나라 이 날씨가 북한을 가면 더 추워질 거 아니야. 거기에 그 고지가 산고지니까 엄청나게 추웠는데 거기서 엄청난 이제 전투를 벌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진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동사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부상자들은 얼어 죽기도 하고 그거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이제 만들어서 구혹을 했던 자켓이 장진호 자켓, 장진호 파카, 일명 장진호 파카 M1947 오버 파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게 만들어졌고 현행 아마 여태까지도 그렇고 아마 지금까지 나온 미군 자켓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자켓이고 가장 무거운 자켓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죽류 제외하고 여기에 이제 그 원래는 이렇게 벨트가 있었어요. 그 벨트를 갖다가 철 벨트가 있어서 철 벨트를 갖다가 결속을 할 수 있게끔 되었는데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프릴러스가 생각을 다시 하고 만들었던 리크레이션 제품 만들어졌던 이제 모디파이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요소예요. 이게 벨트가 무겁거든. 되게 실제로 갖다가 그 제품을 보면 엄청 무거운 벨트 중에 하나 앞에 대가리가.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어드저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사이즈를 갖다가 아니면 이제 허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안쪽에 사용되어진 울 같은 경우를 갖다가 이제 여기에 이 울로 돼 있는데 이 울로 돼 있는 제품이 있긴 있대요. 근데 사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내피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겉감과 이제 안감을 딱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민수용 제품이랑 특수부대나 해병대용은 이게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제품은 잘 모르겠고 그 이제 정식으로 따 육군한테 공급되었던 제품은 이렇게 이거 분리 형태로 왔다 내피 분리 형태로 왔다가 보급이 되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프리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왔다가 전부 다 양모를 써서 팔까지 전부 다 양모를 써서 굉장히 두껍게 형성을 했고 겉감은 밀리터리 포플린 제품을 써서 이제 옛날 느낌도 나면서 클래식한 무드도 나고 또 내구성도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좀 무거워요. 입으면은 굉장히 이제 포근하게 감싸주고 이런 날씨에는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차, 2차 그거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나왔던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요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제품이죠. 이 제품과 동시에 개발을 했는 제품인데 조금 더 디벨롭이 돼서 1948, M1948이 있어요. 1948 제품에서 디벨롭이 돼가지고 파카가 나왔던 제품이 요 제품 계열입니다. 이렇게 흔히 일명 피시테일 파카라고 하고, 이 뒤에 꼬리가 생선 꼬리 같다고 해서 피시테일이에요. 요 제품하고 요 제품에 이제 디벨롭돼서 또 한번 나오는 게 M65 필드 파카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약간 좀 세이지 그린 컬러인데, 이거는 버즈릭슨의 30주년 기념 한정 모델 컬러라서 그래요. 이거를 소개를 하려고 온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구성을 당연히 고려했기 때문에 면 100%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사틴, 백사틴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제품의 안쪽은 대단히 무거운 양모를 사용해서 결합을 시키는 제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버직스인 재색을 다시 해서 MA1을 장착하고 있어요. 버치 풀었다. MA1도 세이지 그린 컬러, 동색의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손 시려 추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것도 버직슨 제품이고, 이것도 버직슨의 그 로고 제품이죠. 이거 30주년 기념 한정 모델이고요. 피시테일 파카의 이 밑단 구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피시테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원래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해서 이렇게 딱 잠그는 버전, 아니면 뒤에 이렇게 잠그는 버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켓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건 또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후드 달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이 빈티지를 구하거나 아니면 파생 제품을 많이 구하는 게 M65 모가지가 없는 버전, 떨어져 있는 버전.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오리지널리티가 있게 영국에서 그 흔히 말하는 모지라고 하는 모지족 애들이 그 베스파와 함께 요 제품의 후드 달린 제품을 딱 타고서 이제 다니는 그게 엄청 유명했었죠. 이제 일종의 그 미국의 반항 세대와 같이 히피들과 함께 모주족이 이제 꽤 반항의 시대 아이콘 같은 애들로 남아 있는데, 그때 입었던 그 애들이 사진을 찍고 입었던 나왔던 게 이겁니다. 안에 있는 버직슨 자켓 같은 경우에는 MA1이고 그 보온성을 굉장히 고려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입었을 경우에 밀착을 시키면 또 보온이 된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매력적이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2 덱 자켓입니다. A2 덱 자켓. 요 제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덱 자켓의 가장 유명한 제품인 N1 덱의 후계자고요. N1 덱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생산이 돼서 이제 모델 체인지가 필요한 시점에 좀 더 그 원가 절약을 위해서 고려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사용한 것이 현재 A2 덱 자켓이에요. 이 제품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생산이 됐는데 해군들은 계속 꽤 오랫동안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더라고. 근데 이제 N1이 엄청 오래 생산이 됐잖아요. N1이야말로 사실 이제 그 헤비듀티 그리고 해군 역사상 가장 많은 그 모디파이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많이 나온 제품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아메카지 브랜드다 하면은 거의 필수적으로 갖다가 만드는 게 N1 자켓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N1 자켓이 이제 그 알파카를 사용을 하고 겉감았다 정글 클로스 사용하잖아요. 정글 클로스는 이제 무겁고 단단하고, 그 알파카도 그 천연 재료다 보니까 이제 사용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생산 비용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면 원가를 좀 더 줄일까 하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이제 화학 섬유를 갖다가 한번 결합을 해서 만들어 보자. 그러면 그때 당시 코튼을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만드는 게 이제 백사틴이 나왔었던 게 있으니까, 그럼 백사틴에다가 화학 섬유로 만들어진 보온제인 거를 한데, 그럼 보화 같은 건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걸로 한번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게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A2 덱입니다. A2 덱 자켓 같은 경우는 심플한데 굉장히 또 이제 멋이 있어요. 약간 좀 기장이 긴 블루존 같은 느낌인데 좀 느낌이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진 자켓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네스트 스토어는 버디슨을 취급한 이유로 갖다가 A2 덱은 매년 그 바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가 똑같은 A2 덱인데 이 제품은 실제로는 보급이 되지 않았고 민수용으로 갖다가 만들었던 자켓이에요. 네이비색 자켓.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군인들도 입었는데 해군들도 입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구해서 입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이비색 이것도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제품이 이제 B15C입니다. B15C고요. 이것은 MA1입니다.
해군의 그 헤비 그 아우터가 B3, B6, B9, B10, B11이 있었어요. 그렇게 있는데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자켓들 중에 하나입니다. B3랑 B6 같은 경우에 실패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됐는데 원가적으로 갖다 도저히 감당이 할 수 없었어요. 특히 B7은 완전히 긴 무스탕이라기보다 그건 진짜 양털 코트인데 그건 원가를 완전히 감당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거 갖다가 극복해보자 만든 게 긴 거 헤비 bomber 자켓을 만들자고 한 게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다운파카인 B9이었어요. B9이었는데 에디 바우어가 만들었죠. 에디 바우어가 만들었는데 되게 멋있어. 되게 멋있는데 생각보다 원가 점검이 전혀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딱 봐도 그건 지금 봐도 미치도록 잘 만들었어요. 엄청 잘 만들. 지금 있는 오리지널 봐도 엄청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흔히 다들 못 만드는 이유가 되게 어렵게 만들어진 구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B9을 갖다가 B11을 갖다가 한번 다시 만들어 봤는데 알파카를 써가지고 정글 클로스를 쓰고 막 이런 식으로 갖다가 다시 백사틴을 넣어보고 했는데 그거도 안 된 거죠. 어쨌든 비싼 거예요. 그래서 B10도 해봤는데 B10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생각보다 안에 사용되는 충전재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거기에 쓰이는 원단들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불편하기까지 하니까 사용 기간이 짧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다음에 만든 게 B15였습니다. B15 같은 경우에는 B10의 디자인을 그대로 답습을 해야 돼. 슬래시 포켓을 갖다가 넣어서 포켓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모델 체인지를 계속 하면서 테스트를 계속 했습니다. 그 기간부터는. 예, 오랫동안 생산이 됐으니까 뭐 B15도 있고 B15A, B, C까지 나오고 B15 뭐 모디파이드 버전까지 나오는 버전이 있는데, 이제 C부터 모디파이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겉감이 이제 바뀌는 시기에 들어가요. 겉감이 바뀌어서 이제 나일론을 그 듀퐁사가 만들었던 이제 나일론 트윌을 갖다가 사용을 했고, 그럼 나일론 트윌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바람을 막아주고 물을 뿌렸는데 물이 흘러내려 방수가 되네. 방수가 되니까 근데 마찰은 강해. 트윌보다 강해. 굉장히 획기적 원단이다 해서 사용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원래 사용됐던 알파카를 붙이자고 하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알파카도 이제 계속 공급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럼 뭘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울을 사용한, 이제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레이온을 사용을 해서 믹스를 한 충전재를 갖다 개발을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 충전재, 여기 들어가는 충전재였습니다. 인슐레이션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거는 이게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미디엄 존이라고 해가지고 고고도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전투 제트기까지는 버텨주는 거였죠. 이 제품은 대신에 이제 칼라가 양무통 이렇게 원래는 이제 양털이 들어가 있던 B15나 B10 같은 경우 양털이 들어있는데 B15C부터는 이렇게 사용되었던 이유가 이제 고고도 작전에 이제 급속도로다가 날아가 빨리 움직이는 제트기를 타야 됐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반드시 산소 마스크가 달린 헬멧이 필요했어요. 그 결착할 때 이 이제 칼라가 문제가 됐던 거죠. 이 칼라가 아니라 그 양모가 들어있던 게. 그러다 보니까 간편 요소로 갖다가 이제 이렇게 립으로 갖다가 대체된 겁니다. 그러면서 B15 이게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거 다음을 차세대에 쓸 수 있는 아이템이다 했는데, 미군이 편제가 그때 육군 항공대 소속이었던 이제 육군 공군이 3군 체제가 되면서 이제 요게 다시 디벨롭이 돼서 MA1으로 갖다가 이름을 바꿔서 나오는 자켓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했던 인터미디에이트 이제 미디엄 존에 속하는 자켓이 된 거죠. 똑같이 이 겉감은 나일론 튜를 사용하고 안쪽은 똑같이 인슐레이션을 사용했던 자켓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제품이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진 오른기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저기서 만들다 보니까 디자인이 조금씩 달랐어요. 흔히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제품도 있죠. 이거 같은 게 이제 알버트 터너 제품인데 라이온 유니폼도 있었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미군이 1970년대 이제 80년대 넘어가면서 방한 요소 체계를 갖다가 점검을 다시 해가지고 아예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군이 사용했던 이제 시스템이 ECWCS 라고 해서 그게 이제 그 시스템은 이제 레벨링 시스템에서 레벨 1부터 레벨 7까지
레벨 7까지 이렇게 해서 옷을 다 착장했을 때 완벽하게 보온이 된다라는 설정으로 만들어진 자켓입니다. 거기에 만들어진 자켓이 중에 하나, 가장 유명한 자켓 중에 하나가 이 자켓이에요. 요거는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그냥 데드스탁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ECWCS의 고어텍스, 흔히 알고 있는 고어텍스 자켓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방수하고 방풍이 되고 이제 스카우트 이런 기능이 있어서 정찰병들한테도 굉장히 좋았던 자켓입니다. 이게 제가 입고 있는 이 디자인은 이제 아나크로놈의 제품인데, 이 자켓을 모디파이드 해가지고 안쪽으로 갖다가 이제 충전재를 넣어서 만들어진 자켓이고요. 실제로 따뜻해요. 굉장히 인슐레이션이 있어서 굉장히 따뜻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자켓이 따뜻해지려면 이 요소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이제 후리스 자켓, 이런 후리스 자켓이 안쪽에 있으면 보온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제 프리마로프트 그 이제 파카가 있잖아요. 몬스터 파카라고 하는 일명 그 해피 자켓이라고도 하고, 그 자켓 레벨 7 자켓인데, 그 자켓 같은 경우가 그냥 이제 입으면은 별로 안 따뜻해요, 사실. 후리스나 그 레벨링을 맞춰서 딱 입으면은 방한 요소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 프리마로프트가 그 실제로 왔다가 단독적으로 발열 요소나 그런 게 별로 떨어져요. 아니면 프리마로프트도 굉장히 비싼 단계에 프릴러스가 사용하고 있는 골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보온성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일반 프리마로프트는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안에 보온 요소가 있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굉장히 춥잖아요. 사실 이제 제가 이게 헤비 아우터들 위주로 왔다 헤비 듀티를 설명을 했는데, 이제 보온 요소 같은 걸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제 기준으로 왔다가 말씀을 드리자면, 보온할 때 가장 좋은 그 제품은 사실 모피 계열이에요. 모피 계열이고, 그 B3, B6 이런 것도 말하는 거지만 밍크 코트나 이런 것도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그런 이제 모피 계열들이 그건 왜냐면 이제 인류의 선사 시대부터 왔었던 거잖아. 괜히 그게 오랫동안 사용된 게 아니라 진짜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이 솜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솜은 무거워. 물론 모피도 무겁지만 솜은 무거워. 근데 솜을 갖다가 몸을 덮을 수 있으면은, 그런 자켓이 있으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무게만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대체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다운유, 깃털을 사용한 다운유고, 다운유는 이제 중량 대비 굉장히 이제 보온성이 좋은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온도를 보관하기에는 그 솜이 최고고, 근데 솜은 무거우니까. 그래서 또 대체된 게, 화학솜으로 대체된 게 이제 프리마로프트입니다. 근데 프리마로프트가 다운을 대신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운이 그래도 따뜻합니다. 동일한 무게에서. 근데 프리마로프트는 다운이 못 갖고 있는 장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어떤 악천 후 침수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보온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처럼 다른 거랑 겹쳐 있을 때는 실제로 다운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다운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솜을 능가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것들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운을 대체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무조건 이제 천연 재료들이 제일 따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프리마로프트가 아니라 보아 있잖아,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들은 천연 재료를 능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살에 직접적으로 닿았을 경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더 따뜻한 보온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알러지죠. 알러지 반응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솔직히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갑자기 얘기가 그쪽으로 튀었는데,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노 선생님하고 다시 찍는 찍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And Happy New Year.